얼마나 내가 그 일을 좋아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만큼 정말 꾸준히 열심히 만들어 봤고 탄탄하게 다져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홈베이킹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심서연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만들었던 디저트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고자 베이킹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디저트 카페에서 디저트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카페 가서 디저트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번쯤은 나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씩 간단하게 쿠키도 굽고 케이크도 굽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되게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좀 결심을 하게 됐고요. 결심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베이킹 클래스 같은 것들을 다닌다거나 뭐 바리스타 학원을 다닌다라고 좀 많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한 7, 8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을 거쳐서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 우선은 내가 가장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레시피를 보거나 관련된 책을 구매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취미로 하시면 장비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베이킹 시작했을 때는 3만 원짜리 오븐으로 구워냈거든요. 오븐이 없어도 홈베이킹을 할 수 있어요. 노오븐 베이킹이라고 해서 그냥 좀 과자에다가 녹인 버터를 해서 좀 굳혀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팬케이크처럼 그냥 프라이팬으로 구워서 한다거나 생각해보면 다양하게 노오븐 베이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 친구는 그냥 스패츌러가 없으면 그냥 식칼로도 아이싱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좀 완성된 레시피가 있다면 크게 도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써서 무조건 맛있는 맛이 나온다 이런 게 다 맞는 말은 아닌 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비싼 소금을 쓰면 더 맛있는 맛이 나오나 였는데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비교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이 비싸고 밀가루가 유기농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료에 한해서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좋아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만큼 정말 꾸준히 열심히 만들어 봤고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다져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는 주말 이틀은 항상 베이킹을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반죽 시작하고 그리고 굽고 만들어서 이제 챙겨 들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거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요. 퇴사하고 나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는 맨날 그냥 일어나면 바로 반죽하고 오븐 앞에서 항상 살고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은 항상 베이킹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홈베이킹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기간이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카페 오픈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베이킹을 꾸준히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레시피를 공개하고 아무리 과정을 담아낸다고 해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따라는 하는데 이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고 반죽할 때 스킬이라던가 손짓 하나하나가 은근히 좀 크게 결과물에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옆에서 보면서 이 과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좀 캐치를 해드리면 그런 게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히들 베이킹은 항상 계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계량을 항상 할 때 비례식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한 판을 구울 때, 세 판을 구울 때, 그리고 또 케이크 틀이 1.5배 크면 또 몇 배 합을 해야 하는지 약간 좀 그런 비례식 세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베이킹도 수학과 많이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창작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작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날씨는 지금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인가? 좀 선선해지는 기간인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날씨에 어울리는 디저트는 뭐지? 그 계절에 어울리는 뭐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라든지 좀 이것저것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또 원하는 맛과 식감을 찾아서 창작을 해보시면 좀 더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를 먹다가도 이게 디저트에 접목시키면 또 어떤 맛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디저트에는 뭐 바질 페스토 같은 재료를 잘 쓰지는 않는데 이거를 또 디저트에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테스트를 하다 보면 또 생각보다 맛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라던가 뭐 맛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는 버터, 설탕, 밀가루, 계란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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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들어가는 디저트인데요. 저는 보통 좀 촉촉한 식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가루 비율을 조금 낮추고 촉촉한 좀 수분 함량이 많은 재료들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하지는 않고요. 좀 여러 번 만들다 보면 또 제가 원하는 식감과 또 향과 맛 같은 거를 찾아가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어요. 먹을 때 저만의 약간 좀 레시피 노트 같은 거를 제작을 할 때 이 식감은 어떨까? 좀 부드러운지 또 좀 묵직한지 같은 것들, 그리고 향긋한 편인지 아니면 풍미가 짙은 편인지 그런 것들을 좀 속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맛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메뉴가 레몬 파운드 케이크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맛보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최애 메뉴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은 콘텐츠고 좀 꾸준하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계속 좀 이어올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피스타치오 메론 케이크라는 건데, 피스타치오라고 하면 아마 그 아이스크림에서 드셨던 그 맛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피스타치오를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가 들어간 크림은 훨씬 더 고소하고 좀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맛에 좀 달콤한 멜론이 함께 좀 더해지면 굉장히 맛있는데 아직까지 그 케이크를 만들어 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좀 약간 생각해보지 못한 크림과 과일 같은 그런 조합을 많이 해보면 그러면 또 다른 레시피로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스타치오 멜론 케이크를 좀 임산부 손님이 한번 드셨는데 드시자마자 태동이 갑자기 너무 느껴진다고, 그래서 아기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요즘 개발 중인 레시피 중에 이제 또 한절기잖아요. 좀 더 가을에 어울리는 재료들로 좀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 무화과 같은 재료로 이제 또 여름에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식감의 디저트를 만들었다면 가을에는 조금 더 꾸덕하고 좀 묵직한 질감의 갸또 같은 류를 만들려고 요즘에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취미로 베이킹을 할 때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일로 오면 일로서는 항상 같은 맛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계란이 조금 한 5g 부족하네 하면 그냥 빼고 저는 취미로 했을 때는 구웠을 텐데, 이게 일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손님들은 맛에 예민하신 분이 정말 많아서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레시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지, 예를 들어서 뭐 재료 발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고객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또 서비스를 하는지,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을 좀 사소한 것들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서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일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커피를 팔고 싶어, 디저트를 팔고 싶어 하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 말고 싫어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디저트 샵을 하고 있지만 디저트를 만드는 것 외에도 청소, 설거지, 뭐 이런저런 집기류, 그리고 고객 응대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제가 필요한 역량이 너무나도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 좀 더 많이 했다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른들한테 듣는 말씀이 항상 다 맞는 말이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너무 정해져 있는 교육이나 좀 공부만 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되면 이제 또 정규 과정 외에도 또 이런저런 자유 시간이 많이 주어질 텐데, 그때 내가 어떤 걸 하면 가장 재밌을까라는 좀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좋은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수없이 망해봐야지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좋으면 한 2번, 3번 만에 성공을 하는 레시피도 있는데, 저는 보통 막 이 시즌이 끝나기까지 성공을 하지 못해서 그냥 좀 아쉽게 보내버리는 디저트도 정말 많아요. 실패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망한 게 아니라, 망할수록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데이터가 분명히 쌓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망하는 것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메뉴로 2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울할 때는 무조건 좀 달달하고 꾸덕하고 진한 거를 좋아해서 저는 티라미수 같은 걸 좋아하는데, 반대로 데이트를 하실 때는 티라미수는 꼭 피해 주셨으면 약간 치아 사이에 코코아 파우더가 다 껴서 이제 먹고 한 입 웃었는데 서로 좀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데이트 하실 때는 최대한 색깔이 없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디저트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에는 저는 향긋한 류의 디저트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그레이 같은 좀 홍차류, 좀 더 차분해지기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각도 중요하지만 좀 후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그레이 같은 좀 향긋한 디저트류를 추천하기도 해요. 공부할 때는, 제가 수능 준비할 때는 카카오가 그렇게 좋다고 했었어요. 다크 초콜릿이 좀 더 약간 칼로리도 낮기도 하고 좀 기분 전환이나 약간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진한 브라우니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즐기시면서 좀 시원한 음료도 한 잔 곁들이시면서 하면 좀 졸음도 가시기도 하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